안녕하십니까. 87연구소 방송 묵계 이상훈입니다. 근래 성과 관련된 방송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남녀의 성은 어색하고 쑥스러운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장 고민이 많이 되고 관심도 많은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모두가 쉬쉬하다가 보니 사실이 아닌 것이 실제 사실처럼 잘못 알려지거나 과도하게 부풀려져 전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음지에 있는 성에 관한 이야기를 양지로 끌어내어 건전하게 논의될 수 있는 장을 만들기 위해 연속물로 제작해서 방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라도 감각적인 관심을 끌고 싶어 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마셨으면 합니다. 각설하고 남자 정력제나 남성 정력제 추천이라는 단어가 뜨면 급 관심을 보이실 분들이 많으시겠죠. 실제로 한국 남자들만큼 정력제를 많이 찾는 나라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남자에게 좋은 정력제는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활용을 잘못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정력은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남성 정력제를 찾는 이유는 하는 내용입니다. 40, 50대 남자의 30에서 40%가 이런저런 성적 장애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수치입니다.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성에 관해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람은 있을지언정 성적 장애가 있다고 고민을 털어놓는 사람은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불문하고 이 땅에 자신의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사람만이 아닌 모든 생명체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따지고 보면 엄마라는 존재의 모성애 역시 유전자 본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제 생각이 아니고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도킨스는 인간의 모든 사회적 행동은 유전자에 의해 좌우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가족사랑, 평화, 사랑, 우정, 협력 등의 모든 가치가 알고 보면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성적 욕망 역시 유전자를 종속시키기 위해 프로그램화된 행동일 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유전자 입장에서는 종족 유지가 가장 최고의 가치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종족 유지를 위해 인간은 사회를 이루고 가정을 이루고 민족과 국가를 단위로 뭉치고 대립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남자의 생식 능력, 즉 정력 저하나 상실은 무의식을 지배하는 유전자의 본능을 충족시키기 어렵게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지요. 그런 모습을 스스로도 인정하기 싫을 텐데 타인에게 드러내는 것은 더욱 힘들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을 더 이상 가까이 하기 힘들게 된 무기력한 수컷의 비애를 드러내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를 감추기 위해 과도한 말의 성찬과 또 과장된 표현을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뒤로는 남성 정력제를 찾기에 급급해하면서도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남자들은 왜 성적 능력에 그렇게 집착할까요? 남성의 성욕은 여성과 달리 나이가 들어도 줄어들 뿐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나이 70이 되어도 성적 욕망은 젊은이 못지 않다고 합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더라도 남자 노인들의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것이라고 하니까요. 그래서 전혀 생각지도 못한 연세 지긋한 어르신들이 성적 추문을 일으켜 사회적 비난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은 전부 짐승이야 라고 하실 여성분들이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남자들은 짐승 같은 존재입니다. 다만 이성의 힘으로 통제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7, 80대도 그럴진데 아직 에너지가 넘치는 이 40, 50대에 그런 에너지를 분출할 수 있는 성적 능력이 상실되면 자칫 삶의 의욕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능은 사람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하는 원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건강이 무너지고 체력은 떨어져도 유전자를 남기고자 하는 본능이 성적 능력에 집착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성적 능력을 유지하거나 회복하기 위해서 혐오식품 섭취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겠죠. 자, 세 번째, 모든 남자에게 좋은 정력제는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정력제에 집착하는 경향은 특히 한국 남자들에게서 두드러집니다. 어떤 식품이 정력에 좋다는 말이 떠돌면 그날 이후로 그 식품은 최고 인기 상품이 됩니다. 그런 관심을 심하게 말하면 병적인 수준이겠죠. 지난번에 다룬 것처럼 그만큼 한국 남자들의 정력이 약하거나 문제가 많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이 내용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은 아래 방송 내용을 한번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팔체질로 알아보는 한국 일본 남자가 정력 약한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본인 체질에 맞지도 않는 식품을 먹고 정력이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몸만 더 망가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물론 체질을 불문하고 일시적으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개의 해구신이나 돼지의 특정 부위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식품들은 예로부터 정력제로 많이 활용되어 왔습니다. 동물의 특정 장기는 사람의 장기와 동일한 기운을 저장하고 있어 해당 부위의 기운을 강하게 보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구신과 같은 정력식품이 아니라도 간이 안 좋을 때 돼지 간 등을 먹으면 이 간 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정력이라는 것은 몸의 전반적인 기운이 상승했을 때 함께 좋아지는 것이지 단지 정력만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건강 상태가 엉망인데 욕망을 채우기 위해 일시적인 방법으로 성적 능력을 끌어올리다가는 진기가 고갈되어 한순간 원치 않는 나무 코트를 입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정력제가 필요 없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정력제를 먹지 말아야 한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너무도 당연히 정확한 체질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그런 뒤에 체질에 맞는 섭생을 하면서 건강이 나빠지는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정력은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성 여러분들, 체질과 상관없이 모든 남자에게 좋은 정력제는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남자 정력제 있다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자, 다음 방송에서는 체질별 정력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소민이 정력이 가장 강하고 소양인이 가장 약하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일까요? 그리고 고사리나 모가를 먹으면 정력이 약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또 어떨까요? 자, 집중적으로 한번 방송에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